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의 밤하늘이 배나처럼 밝아졌습니다. 누리호 4호기가 해가 진 뒤에 쏘아 올린 우리나라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뉴스가 다 말해주지 않은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 발사체를 가볍게 만들어준 소재, 일본이 40년 동안 한국에는 팔지 않던 바로 그 소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절대 못 만든다. 한때 일본에서 나돌던 조롱입니다. 그 100년짜리 숙제를 우리는 14년 만에 끝냈고 50년간 시장을 혼자 차지하던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 앞에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14년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고 마지막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월급 통장과 노후 자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첫 출근지까지 어떤 숫자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재의 이름은 탄소섬유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맨 꼭대기 등급인 초고강도 탄소섬유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무게는 철의 4분의 1인데 강도는 철의 14배. 가늘기는 머리카락에도 못 미칩니다. 가볍고 강해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소재가 답이 됩니다. 최신 여객기의 몸체, 우주 발사체, 수소차의 연료 탱크, 그리고 미사일 같은 방산 무기까지 하늘과 도로와 국방이 전부 이 가느다란 실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소재를 1971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이 일본 기업 도레이입니다. 한때 일본 기업들을 다 합치면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였고 최고 등급 시장의 주인은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50년 내내 사는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등급은 아예 살 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격이 올라도 국말 없이 냈고 물량이 줄어도 기다렸고 납품 일정이 밀려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 인질에 가깝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로 세계를 휩쓰는 나라가 정작 미래 산업의 뼈대가 되는 소재 하나는 반세기 동안 남의 나라 결정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일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최고 등급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장사하는 회사가 도대체 왜 제 발로 찾아온 손님을 마다할까요? 웃돈을 얹어준다는데도 한 사코 팔지 않는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거래를 맡고 있던 건 도레이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체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봉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고성능 탄소섬유로 미사일이나 발사체의 몸체를 만들면 무게가 확 줄어듭니다. 무게가 줄면 같은 연료로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 소재는 곧바로 무기의 성능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약속을 맺어뒀습니다. 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기술과 소재는 함부로 국경을 넘기지 말자는 국제 규범입니다. 이 약속에 묶인 품목은 파는 회사가 팔고 싶어도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이 안 됩니다. 여권에 비자가 없으면 비행기표를 아무리 비싸게 끊어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고 등급 탄소섬유가 딱 그랬습니다. 돈은 표일 뿐이고 비자를 내주는 건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는 한국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허락의 문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쉬웠다면 40년이 걸렸을 리 없습니다. 탄소섬유는 흰 원료실을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에 넣고 구워서 탄소 성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굽는 온도와 지나가는 속도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어긋나도 강도가 무너집니다. 악보는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악보를 놓고도 50년 친 사람의 연주는 흉내가 안 나죠? 설비는 악보고 공정 노하우는 연주였습니다. 일본이 반세기 동안 가마 앞에서 다져온 그 연주 실력이 어떤 돈으로도 못 사는 진짜 장벽이었던 겁니다. 허가라는 자물쇠 그리고 노하우라는 자물쇠 두 개가 겹으로 걸린 문 앞에서 한국에 4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문이 영영 안 열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경첩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망치를 든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문을 두드린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 이야기 전에 이 잠긴 문 앞에 가장 먼저 줄을 선 한국 회사부터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회사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 문 앞에 섰을까? 2008년 효성이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듭니다. 40대 이상이면 기억하실 동양나이론 그 맥을 이은 회사입니다. 속옷과 스타킹에 들어가는 실로 살림을 키운 회사가 이번엔 철보다 강한 실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결단을 내린 사람이 당시 효성을 이끌던 조성래 회장입니다. 1971년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
처음으로 기술연구소를 세웠을 만큼 기술에 모든 걸 걸었던 경영자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실 뽑던 회사가 무슨 첨단 소재냐, 괜히 돈만 태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스판덱스라고 속옷이나 운동복에 들어가는 잘 드러나는 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때 미국과 일본, 독일만 만들던 소재였는데 효성이 199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2010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못 만든다는 벽을 이미 한번 넘어본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실 뽑던 회사가 해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탄소 섬유도 결국은 실이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녹여가는 실로 뽑아내는 기술, 그 한 우물을 수십 년 판 회사였던 겁니다. 효성은 2011년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 고강도 탄소 섬유를 만들어냈고 2013년에는 전주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8월 최고 등급 개발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식 국가과제로 지정됩니다.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조용한 결정이 5년 뒤 어떤 발표로 돌아오는지 곧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판이 뒤집힙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세 가지의 한국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당시 포토레지스트는 우리가 쓰는 양의 92%가 일본산이었습니다. 100통 중 92통을 한 거래처에서 받아 쓰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예고도 없이 공급을 끊은 셈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상처는 품목 3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지면 공급망이 그대로 무기로 돌변한다는 걸 나라 전체가 실감한 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핵심 거래처 하나에 매여 마음 졸여본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겁니다. 그 불안을 5천만 명이 동시에 겪은 거예요. 당시 공장마다 재고 일수를 세며 버텼고 뉴스에서는 연일 대체 수입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소재 하나가 멈추면 수십조 원짜리 산업이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걸 그해 여름에 다들 배운 겁니다. 정부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를 자급하자는 대책이 나왔고 그 명단에 고성능 판소섬유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9년 8월 20일 대통령이 수많은 공장 가운데 전주의 탄소섬유 공장을 콕 집어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연 2,000톤에서 24,000톤으로 12배 키우겠다는 협약에 서명합니다. 변두리 취급받던 소재 공장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미래를 거는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전주의 연구실 책상 위에 태극마크가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운명의 날이 옵니다. 그럼 다시 2022년 가을 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10월 12일 효성 첨단 소재가 최고 등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식 발표로 확인된 숫자만 쓰겠습니다. 인장 강도 6.4GPa, 탄성률 295GPa.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철보다 14배 강한 실이 드디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발표의 진짜 무게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2등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둘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세 번째로 합류한 겁니다. 2008년 출발선에서 꼭 14년, 강산이 한 번 바뀌고도 4년이 더 걸린 길이었습니다. 성공의 효과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가격표에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가 하나뿐이면 요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갈아탈 회사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않은 할인 안내가 먼저 날아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국 기업은 일본이 정한 가격에, 일본이 정한 날짜에 무조건 따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산이라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손님과 못하는 손님은 배접부터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시장이란 원래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그 당연한 대접을 40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은 우리 기업 담당자라면 일본 쪽에 첫마디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국산화의 값어치는 우리 제품을 쓸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입을 계속하더라도 협상 카드가 생긴 순간부터 조건이 좋아집니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돈인 셈입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실은 영상 맨 처음 해보신 그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고흥에서 올라간 누리호 4호기는 위성 13기를 싣고 18분 25초를 날아 600km 상공에 전고 내려놓았습니다. 발사체는 1kg이라도 가벼워야 위성을 하나라도 더 싣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소재가 바로 2등급의 탄소섬유입니다.
도로 위에는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보통 공기압력의 700배를 버티는 연료 탱크가 3개 실리는데 이 탱크 값이 차 가격의 20%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라면 1천만 원이 탱크 몫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탱크를 감싸는 핵심 재료가 고강도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이 수소 탱크용 탄소 섬유를 6년간 약 1,600억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2019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1조 원 투자도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14년짜리 도전이 마침내 월급 봉투와 세금 고지서가 오가는 진짜 산업이 된 겁니다. 박수 7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프랑스 파리발 소식 하나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가도 노하우도 없던 나라가 14년을 버텨 세계 3번째 생산국이 됐고 독점이 무너진 시장에서 처음으로 흥정이란 걸 해보게 됐습니다. 영화라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다음 장면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일본 도레이가 한 단계 위인 세계 최고 강도 등급 제품을 내놓으며 다시 거리를 벌립니다. 반세기 내공인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더 결정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파리의 세계 최대 복합 소재 박람회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바로 그 최고 등급의 대량 생산을 선언해버립니다. 마라톤 완주 메달을 막 목에 걸었는데 등귀에서 다음 대회 출발 총성이 울린 격입니다. 이제 이 종목엔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가 함께 뜁니다. 그리고 이 경주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구경만 하다 따라잡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수 소재 기업을 지금의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과제당 2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하는 세계 최고 기술 도전 과제 15개를 굴립니다. 소재 연구의 미천인 데이터도 430만 건에서 1,500만 건 이상으로 불립니다. 요컨대 두 번째 14년의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이 경주의 성적표는 결국 우리 집으로 날아옵니다. 소재 하나가 자급될 때마다 지방산업단지의 기계가 더 오래 돌고 채용 공고가 늘고 관련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고 그 주식이 담긴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따라 움직입니다. 몇 년 뒤 우리 아이들이 이력서를 낼 회사의 명단도 이 성적표가 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2008년 이 도전의 방아쇠를 당겼던 조성래 회장은 2024년 3월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실이 세계 3번째 깃발을 꽂는 장면까지는 두 눈으로 확인한 뒤였습니다. 시작한 사람은 떠났지만 경주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소차 뉴스나 발사체 뉴스에서 탄소 섬유라는 단어를 만나시면 오늘 들으신 전주의 14년을 한 번만 겹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사도 전혀 다른 깊이로 읽히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100년이라던 조롱, 14년의 추격, 세계 3번째 깃발, 그리고 파리에서 올린 새 출발 총성. 다음 14년이 끝났을 때 맨 앞에 서 있을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반세기 내공의 일본일까요? 무서운 속도의 중국일까요? 아니면 한 번 뒤집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일까요? 일터에서 수십 년 산전수전을 겪어오신 여러분의 눈썰미가 모이면 우리는 이 경주의 다음 구간을 남보다 먼저 내다볼 수 있습니다. 100년짜리 숙제를 14년에 끝낸 사람들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